자, 그럼 소단원 확인 문제 1번부터 차례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과 2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이 1번과 2번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졌을 때 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로 1번 관계식을 보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요. 공차가 4이죠. 그러면 일반항을 직접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8을 대입하면 여덟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4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가로 2번은 관계식을 보면 이게 무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3인 그리고 첫째 항이 9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7을 대입하면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8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과 4번은요, 관계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각각 A5와 A6을 구하는 건데요. 자연수를 차례대로 1, 2, 3, 4까지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어렵지 않게 A5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까지 자연수 n을 n 대신에 자연수를 5까지 대입하면 A6을 역시 계산할 수 있겠죠. 가로 3번은 33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가로 4번은 158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가로 3번 관계식 이렇게요. 그리고 가로 4번 이 관계식이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 AN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하는 건 아니지만 AN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식에 대해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관계식은 기억하고요. 그 외에 대한 관계식은 자연수를 대입해서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도 그래서 관계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를 1부터 4까지 차례로 대입하고 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로 1번은 2가 나오고요. 가로 2번은 5분의 8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수를 대입해서 다섯 번째 항을 직접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각 C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C와 BC의 길이가 3으로 같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한 내각이 45도가 되겠고요. 자, 정삼각형 S1을 그리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1을 그린다고 합니다.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 이 S1이 정삼각형인데요. 삼각형 ABC에 이렇게 내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과 AC와 만나는 이 점이 점 A와 C의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각형이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네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 ABC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의 값이 45도, 이 각의 값도 45도입니다. 그럼 이 각도 45도가 되겠고 이 각도 45도가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변에 대응하는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 변에 대응되는 이 변의 길이도 역시 같은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요. 이 변과 AC가 만나는 이 점은 AC의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S1의 넓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S1의 넓이는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이와 같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고요. 이 나머지 삼각형에 또 그와 같이 이렇게 내접하는 정사각형, 또 오른쪽 남는 이 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각형을 S1, 그 넓이를 이제 A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A2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각형 SN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닮음 관계를 좀 이용해 봅시다. 이 점이 AC의 중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점도 BC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 ABC와 다음에 작은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닮음 B는 1대 2가 되겠죠. 넓이의 B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의 B는 닮은 B가 1대 2면 넓이의 B는 작은 삼각형 1대 큰 삼각형 4가 된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정사각형 역시 마찬가지 닮은 B, 마찬가지 넓이의 B를 갖게 됩니다. S2의 넓이를 A2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S1의 넓이를 A1이라고 했습니다. A2 대 A1의 넓이의 B는요 1대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A1은 4A2가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A2는 4분의 1 A1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3와 A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수열 AN의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건데요. 관계식을 보면 이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S1, A1의 넓이를 구해봤잖아요. 넓이가 어떻게 나왔었죠? 4분의 9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A1 첫째 항이 4분의 9인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n 대신에 자연수 1, 2, 3을 차례대로 대입하다 보면 4를 또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4분의 9 곱하기 공비 4분의 1에 n-1제곱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n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6분의 9가 나온다. 가로 2번의 답은 256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한다. 자,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와 모두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n쌍의 부부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지는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먼저 가로 1번은 A1, A2, A3를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 A1은 한 쌍의 부부가 참석했을 때 이루어지는 악수의 총 횟수가 되겠죠? 편의상 같은 쌍의 부부를 A남, A여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쌍의 부부가 참석하면 문제의 조건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서로는 악수할 수가 없겠죠? 그럼 A1은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2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두 쌍의 부부가 참석하였을 때 모든 참석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하는 총 횟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부를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B남, B여. 이렇게 두 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요. 자, 배우자끼리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남과 B남, A남과 B여, 그리고 A여, B남, A여, B여.
총 4번의 악수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A2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A3의 값을 구하려면 한 쌍의 부부가 더 필요하겠죠. C남, C여로 표현해 봅시다. 두 쌍의 부부가 참석했을 때 악수의 횟수에, 자, 지금 C남, C여가 추가돼서 악수의 횟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아까 두 쌍의 부부가 참여했을 때의 악수 횟수에 새로운 이 한 쌍의 부부가 참여해서 생기는 악수의 횟수만큼을 더하면 되겠네요. 2번, 4번, 6번, 8번, 12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은 A2를 A1으로 나타내고 A3를 A2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A2는 이전 한 쌍의 부부가 참여했을 때 악수가 이루어진 총 횟수에 새로운 커플이 참여해서 새롭게 악수하게 된 횟수 4를 더하면 되겠구나.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A3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 두 쌍의 부부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지는 악수의 총 횟수 A2에다가 한 쌍의 부부가 더 추가해서 악수하게 되는 횟수 8번이었죠? 이렇게요. 이렇게 8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가령 한 쌍의 부부가 더 참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D남, D여. A4는 A3에 새롭게 추가된 커플로 인해 악수하게 되는 횟수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총 12번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규칙이 보이네요.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2. 따라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쏟아돈 확인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